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8%, 코스닥은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해서 이렇게 지수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세력들과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들이 여전히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세력들은 지금 중국의 경기도 좋지 않고, 또 그리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번 7월에는 올리겠지만 대충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긴축도 끝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들은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될 거다. 그 근거로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나 괜찮다. 또 그리고 물가가 예전에 높은 그 물가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물가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서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내렸다가 그렇게 방향성 없이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멀리 바라보게 되면 지금 확실히 돈이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돈의 유통이 예전보다 그 속도가 좀 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줄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멀리 보면은 돈이 줄어 있을 때 이렇게 투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것과, 또 그리고 세력들이 긍정과 부정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는 앞으로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물량을 계속 사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어제 유통업 본 것처럼 세력들은 이미 다음 타겟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 흐름에 따라서 차근차근 우리 어떤 투자 속도대로 쭉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자본주의 세상이란 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돈이 줄어들 때는 인위적으로 줄이는 거는 한계가 있고, 뭐 불가항력으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계속 돈이 늘어나더라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손해를 보기 마련이고, 가능하면은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이쪽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 재료 좀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오늘이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3.1% 예상을 하고 있어요. 비교 대상이 워낙 높을 때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3.1%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낮게 한 2%대에 놓으면은 정말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하는 명분을 크게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지금 워낙 기저효과 때문에 높은 물가와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는 물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3.1%라 한다 하더라도 9.1%에 다시 3.1%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 이렇게 조금 충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미국 연준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7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일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새마을 공고 분위기 좋지 않죠. 연일 정부 나서서 보증을 해주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입니까? 무역도 줄었고, 또 경상수지까지 흑자가 나타나지만은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다 줄어가지고 흑자가 난 거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정말로 기준금리 차가 미국하고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기준금리 차가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외환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국에서 돈을 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며칠은 또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위험자산 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아직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기준금리 차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지고 나면은 외환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 물가 보면 2%대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 기준금리 안 올려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어도, 지금 원유 가격을 보면은 이 감산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 경기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향후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발표가 났죠. 서울의 지하철 요금 올리니 많이, 이번에도 전기요금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 계속 물가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동안 지금 물가가 좀 이렇게 내려가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또 부실 문제도 막 터지기 때문에 동결로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가도 오르고 또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가 안 잡히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또 미국과 기준금리 차가 2%가 나게 되면은 아마 분명히 한국은행에서도 외환시장 움직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좀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돈이 좀 줄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세력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어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LG전자나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 물량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나머지 업종들을 보면은 이렇게나 지금 수급이 괜찮습니다. 우리는 세력들이 저렇게 물량을 매집하는 업종들 있죠. 쭉 살펴보면서 또 카페에서도 예전에 현금 흐름 이런 것도 정리 많이 해드렸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검색해보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괜찮고 앞으로 또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상황 봐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종목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다 산 겁니다. 외국인도 금융투자도 투신도 연기금도 사모펀드도 다 공통 분모에 다 사서 이렇게 검색된 종목이 14개 종목이 됩니다. 그 종목들 몇 개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대한항공 최근 들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이거는 억지로 만든 테마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도무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 유가 하락 수혜주다 해가 대한항공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세력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저렇게 올랐겠죠. 그러면은 지금 유가 지금 감산의 효과가 조금씩 적용이 되면서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세력들이 이 테마 어떻게 끌고 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튼 대한항공 수급을 조금 들여다보면 외국인들도 매집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세력 전반적으로 해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특히 연기금 쪽에서 대한항공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한 140만 주, 그리고 투신에서도 한 120만 주 정도, 국내 기관들이 외국인들보다 대한항공을 더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보니까 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졌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대한항공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관심 가지기 좀 늦었죠. 매집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마감 시향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이전에 이렇게 검색이 됐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야지, 지금에 와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이거는 단기간 좀 올랐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고 버스는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 어제도 검색이 됐고 올라가고 있죠. 또 그리고 그러면은 세력들이 분명히 들어온 거잖아요, 신세계도. 그럼 신세계 지금 수급 분석을 좀 해보면
신세계는 최근 들어서 확실히 지금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일주 정도 이렇게 보면 이 역시 연기금에서 지금 신세계 연기금이 조금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종목들도 있긴 하네요. 그리고 두신들도 들어왔고 외국인들보다 기관들이 대한항공처럼 지금 유통업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얘들이 워낙 큰 돈을 굴리는 세력들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투입을 좀 해서 조금 더 주가를 끌어올려 가지고 적어도 상승 추세 정도는 바꿔줘야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통업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요즘 보면은 조선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이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 운수장비업종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 자동차와 관련해서 그쪽도 지금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이 조선주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대창 단조 이 종목은 지금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올렸죠. 이 종목도 있는데 한번 보자. 자 보면은 이 종목도 보면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2주 정도. 외국인들이 이번 주 많이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적어 보이네. 공격적으로 지금 연기금이 사고 있는 업종들이 좀 있네요. 근데 연기금 요즘 전주에 뭐 옮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운영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서울 쪽으로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가능하면은 예전에는 좀 분석도 했습니다만은 이 연기금 이렇게 자꾸 분석하다 보니까 이 연기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보면 수급 주체에서 또 국가 지자체 좀 있었어요. 국가 지자체에서도 프로그램 매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연기금에다 합쳤어요. 얼마나 이제 수급 분석을 하니까 이제 귀찮아서 그런지 했는데 그 이후로 기관들 잘 안 건듭니다. 그냥 외국인들만 건드려요. 외국인들 수급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해도 기관들은 사실 이렇게 좀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먹게 되면은 지금 포트에 뭐가 들어가 있다를 명확하게 다 밝혀낼 수가 있죠.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밝혀내면은 기관들이 또 같은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명분은 있죠. 자꾸 이런 식으로 수급 분석해서 아는 애들이 많아지고 하면 똑똑한 애들이 많아지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연기금 이거 앞으로 국민들 돈인데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없애버리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급 분석표 이거 없애버리라. 저기 뭐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의견이 모아지면 그나마 우리 볼 수 있는 자료도 못 보기 때문에 연기금 저번에 아이고 이 국가지자체 일 합치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내가 안 괴롭혀야 되겠다 그래서 안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시고 제가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기관들 참 그래도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안 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는 단기간 좀 많이 올랐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은 현재 접근하기는 곤란하다. 탐욕 구간에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좀 올랐죠. 이런 것 다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접근하면 좀 곤란합니다. 자, DY 파워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은 추세로 봐서는 하락 구간이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주식 투자, 수급 분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수급 분석 책을 해보자 2013년도 1월 1일 날 발간을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1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저한테 뭐 집필을 해달라는 책을 좀 내달라는 문의가 한두 번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로 쪽내버렸습니다. 책은 막 평생에 그거 하나로 특히 뭐 다른 책을 쓸는지 몰라도 주식 관련 책은 더 이상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너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수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게 조금 더 추정해서 들어가면은 세력들이 얼마 정도 투자했고 예전에 얼마 투자했고 지금 어느 정도 됐고 투자한 돈 대비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호가를 어느 정도 높여서 지금 주문을 넣고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거래원 정보 날려먹은 거 봤어요. 지금 쓰잘데기 없는 정보로 만든 것도 봤고 또 한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하고 있고 지금 연기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예전하고 조금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 연기금에 대해서도 분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방향성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런데 조금 좀 분석해 놨더니 새끼가 우리 이거 유튜브 방송하는 거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국가 지자체하고 참 합쳐가지고 수급을 갖다가 그나마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씨 내가 좀 더 건들다가는 이것마저도 못 보겠다 싶어서 잘 안 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또 뭐 어쨌든 뭐 좀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머지않아서 자꾸 제가 이렇게 공론화 시키고 되면 외국인들 자료도 이렇게 못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란 게 굉장히 얍실합니다. 얍실한 게 기관들이 있잖아요. 매매를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께 조세 회피 지역에서 들어오는 돈, 뭐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거, 스마트해서 스마트머니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국내 기관들이 아니면은 국내 재벌 기업들이 뭐 그때는 공공기관도 빼놓은 거 봤었으니까 해외 쪽에다가 계좌를 개설하고 이렇게 해외에서 있는 돈을 모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상하게 걸마들여 사면은 그 종목의 주식이 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러면 진짜 스마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새끼들 내부자니까 그 회사 정보를 잘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는 거죠. 그런 일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외국인 등록제가 폐지가 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또 그리고 수급 분석 관련해서도 자꾸 이게 명경알처럼 자꾸 깨부수고 들어가게 되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찮겠어요. 저기들이 우리보다 좀 나은 게 우리보다 나은 정보를 좀 보는 겁니다. 우리보다 나은 의사소통을 좀 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은 종목을 매수하면 거기 기사화돼서 좀 나가기로 해서 알게 모르게 참 어떻게 교도소 벽 탄다는 이 교도소라면 이게 교도소라고 하면은 교도소 여기 담벼락 있죠. 담벼락을 긋는 듯한 어떻게 보면 불법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중간선에서 묘하게 세력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보다 얻는 정보가 조금 빠르고 또 돈이 많아서 어떤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여건이 좋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정보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어서 걔들이 우리보다 나은 조금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까발릴 수 있는 게 이게 수급 분석이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더 까발릴 수도 있었는데 야 이거 진짜 더 까발리다가는 수명 단축시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세력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 무기가 바로 이건데 돈이 어디로 가는가. 경제도 마찬가지고 돈이고 이 돈 흐름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쉬운 건데 이 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우리보다 있는 놈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센 놈들이 건의를 하고 뭐도 하고 이래서 못한다 이렇게 해서 선진국 지수 편입 안 시켜준다 뭐 지금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급 정보를 갖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괜히 싸질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어떤 유일한 입장에서도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선의가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참 더 큰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명경화처럼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새끼 얼마 투자했다 어디서 들어왔다 멋이 어떻다 이렇게 까발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내 거 배워가지고 막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수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수급 이야기 언제부터 나왔는데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우리끼리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검색 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알려놔도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볼 사람들만 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수명 늘려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합법적인 선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먹도록 합시다.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정보를 공개하고 뭐 이래 알려줬더니 이 개인 투자자들은 무식해서 못 배우고 금융권에 조금 있는 사람들이 좀 배우고 아니면 사기꾼들이 배워서 사기 쳐먹는 데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참 가르치기가 정말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대충 가자 대충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카페에서 오래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간 배운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을 때 잘 활용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